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첫 번째 경기 분석, 노리치 시티 대 더비 카운티. 노리치 시티 스완지 시티전에서 5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으나 리즈와 셰필드전에서는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원 붕괴입니다. 마르셀리노 누네스, 아니스 벤 슬리마네, 포르손 아만콰, 리암 깁스, 가브리엘 포사이스까지 총 5명의 미드필더가 결장하며 경기 장악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15골을 넣은 핵심 공격수 보르아 사인츠까지 징계로 결장하면서 공격력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콘데스와 맥클린이 중원에서 버텨야 하지만 이들은 수비적인 역할보다는 공격 전개에 초점이 맞춰진 선수들이라 공수 밸런스 붕괴가 우려됩니다. 더비의 수비진이 불안하지만 노리치 역시 득점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비 카운티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며 득점력 부족이 심각하며 와퍼드, 선덜랜드, 셰필드 유나이티드 등 강팀들에게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핵심 수비진 이탈이다. 주전 센터백 넬슨, 필립스, 그리고 윙백 윌슨이 모두 빠지면서 수비진이 불안한 상태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 블랙넷 테일러와 다자운 브라운도 결장하며 득점력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다만 노리치의 중원 붕괴로 인해 공격 전개는 다소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격 패턴이 잘 먹히지 않았던 최근 경기들과 달리 노리치의 공백을 활용한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노리치는 중원 붕괴와 핵심 공격수 결장으로 인해 경기력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며 더비 역시 4연패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경기 흐름이 저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가 불안한 더비가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득점 기대치는 크지 않습니다. 1대1 무승부 혹은 0대0 스코어가 유력합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두 번째 경기 분석, 셰필드 대 포츠머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공격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직전 헐시티전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며 득점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브루스터 디아스, 캐넌 등이 있지만 결정력 문제로 인해 골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공격수 무어의 부재는 더욱 뼈아픕니다. 무어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일선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의 이탈로 인해 롱볼 중심의 공격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대 센터백 샤오네시와 아킨슨이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공중볼 경합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 찬두리와 소자가 중심을 잡겠지만 창의적인 전개 부족이 문제입니다. 또한 수타로와 셰클턴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 컨트롤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역습 전술을 사용할 경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포츠머스 최근 경기력이 들쭉날쭉하지만 벌리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 누수가 심각합니다. 주력 공격수 패디 레인, 쿠시니 옌기, 마크 오마오니가 모두 결장하며 최전방에서 활용할 카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측면에서는 머피와 랭가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해 줄 선수가 부재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포츠머스는 크로스를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주된 공격 방식인데 셰필드의 수비진이 제공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포츠와 도젤이 컨트롤을 담당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른 템포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심각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츠머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며 공격진 누수로 인해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결국 셰필드가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공격력 저하로 인해 쉽게 골을 넣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 언더가 유력하며 1대0 혹은 2대0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FA컵 세 번째 경기 분석, 코벤트리 시티 대 입스위치. 코벤트리 시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완지전 2대0 승리, 와퍼드전 2대1 승리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직전 리즈전에서 0대2로 패하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벤시프와 공격의 중심하지 라이트 그리고 메이슨 클락의 부재는 공격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력과 상대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견고하며 입스위치의 부상자 이탈을 감안하면 클린시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팀 분위기가 최악이다. 최근 4경기에서 단 2득점 14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진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직전 사우샘프턴전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불안정입니다. 핵심 수비수 버제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며 골키퍼 왈튼의 부상 공백이 큽니다. 대신 무리치가 나설 예정이지만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공격진에서도 스모딕스, 채플린, 오그벤의 번스가 결장하며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필로진이 대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적응이 필요한 상태라 경기력 보장이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벤트리 시티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수비진 붕괴와 공격진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벤트리 역시 주요 공격수들이 빠져있지만 기본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수비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5 언더 가능성이 큽니다. 코벤트리의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합니다. 잉글랜드 FA컵 4번째 경기 분석. 에버턴 대 본머스. 에버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예스 감독 부임 후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칼버트 르윈과 맥닐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베투가 최전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투는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두쿨의 개의 1호의 구분함이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비진도 브레이스웨이트, 타코우스키, 미콜렌코 라인이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강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지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경우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최소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본머스 직전 리버풀전에서 0대2로 패하며 13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클루이베르트가 최근 8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에바니 우송, 백업 공격수 우나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앙 공격진의 뎁스가 부족해졌습니다. 대체 옵션으로 세메뇨와 와타라가 출전하지만 둘 다 원래 측면 공격수 출신이라 중앙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세넷이, 오른쪽 풀백 스미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포백의 안정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바르니와 후이센이 대체자로 나서며 경험 부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버턴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버턴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구축한 만큼 본머스가 이를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공격진과 수비진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클루이베르트의 개인 능력이 변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에버턴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에버턴의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되며 본머스의 공격진 이탈을 고려할 때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 FA컵 5번째 경기 분석. 사우샘프턴 대 벌리. 사우샘프턴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 2번째 승리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상대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덕분에 얻은 승리였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매끄러움이 부족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부상이다. 주전 센터백 스티븐스, 하우드 벨리스가 출전이 불투명하며 백업 옵션인 우드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벨라 코트챕과 브리가 대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수비진보다 확실히 전력 수준이 낮습니다. 공격력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그에서 단 18골을 기록하며 최하위를 기록 중이며 오누아추가 최전방에서 버텨주지만 측면 지원이 부족해 벌리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조로운 롱볼 전개가 주를 이루는 만큼 벌리의 조직적인 수비를 상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 19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완벽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직전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센터백 베이어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에스테베 이건 라일리 조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럴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플레밍, 포스터, 사르미엔토 등이 나서며 다채로운 전술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우샘프턴의 불안한 수비를 고려하면 충분한 득점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는 공수 균형이 잘 맞춰진 상태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벌리의 승리가 유력하다.
벌리는 1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사우샘프턴은 리그 최악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기록하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벌리도 공격적으로 폭발적인 팀은 아니기에 다득점 경기보다는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되며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A 6번째 경기 분석. 엠폴리 대 밀란. 엠폴리는 이번 경기에서 정상적인 라인업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진의 핵심 이스마엘리, BT, 에브에이가 모두 결장하며 사조노프와 하스도 빠져 백업 자원 활용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도 펠레그리와 솔바켄이 부상으로 빠지며 최전방 결정력이 약화되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겠지만 수비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AC 밀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지토와 로렌초 콜롬보가 공격을 이끌겠지만 미드필더진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AC 밀란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 매냥이 골문을 지키며 수비진은 테오 에르난데스, 토모리, 파블로비치, 카일 워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무사, 레이너스, 포파나가 경기를 조율하고 공격진에서는 레앙, 히메네스, 플리시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디나모 자그레브와 지로나를 상대로 패배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상대는 전력 누수가 심각한 엠폴리이기 때문에 원정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다. 레앙과 플리시치의 측면 돌파가 엠폴리의 불안한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C 밀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엠폴리는 수비진 공백이 심각하며 공격에서도 득점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밀란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밀란의 원정 경기력이 다소 흔들렸지만 이번 상대가 극도로 전력이 약화된 만큼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의 완승이 예상됩니다. 라리가 7번째 경기 분석. 라스팔마스 대 비아레알. 라스팔마스 부상과 징계로 인해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 특히 주력 일선 산드로의 부상 이탈로 7골의 득점력을 잃었으며 마르크 카르도나와 아드낭 야누자이도 결장해 공격진의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중원에서도 키리안 로드리게스와 호세 캄파냐의 부재로 인해 볼 배급과 빌드업에서 약점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4-5-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경기당 평균 실점이 1.5골을 넘으며 빌바오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아레알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합작한 아요세 페레스와 헤라르드 모레노의 조합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 전개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이선 자원들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와 알레한드로 바에나의 측면 돌파와 연계 플레이가 강점으로 작용하며 라스팔마스의 느린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알폰소 페드라자의 부상으로 왼쪽 측면이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라스팔마스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아레알은 공격적인 운영을 지속하며 라스팔마스의 수비를 공략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아레알의 승리가 유력하다. 최근 공격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선 자원의 컨디션도 좋아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스팔마스는 핵심 공격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대량 실점은 막을 수 있겠지만 한 골 차 패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비아레알 승리와 함께 저득점 경기 2.5 언더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분데스리가 9번째 경기 분석. 멘헨글라드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멘헨글라드바흐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슈투트가르트전 2-1 승에서 승리하며 반등했지만 이전 4경기에서는 수비 불안과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3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뒷문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공격진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면서 득점력이 크게 저하될 전망입니다. 클라인 디엔스트, 플레아, 보르헤스 산체스 등이 부상으로 빠져 크반카라가 홀로 공격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중원에서도 호노라트가 빠지면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도 불안합니다. 엘베디와 이타쿠라의 센터백 조합이 최근 상대의 빠른 침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직력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의 속도감 있는 공격을 제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무승부 경기가 많아 승점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직전 볼프스부르크전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전방에 에키티케를 배치하고 바오야와 우준이 이선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에키티케의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원의 스이리와 라르손의 조합은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핵심 수비수 코우의 부상이 아쉽지만 아멘다와 튜타의 조합이 최근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텐센과 테아트가 측면에서 강한 대인 마크를 수행할 수 있어 메넨글라드바흐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 승리가 유력합니다. 메넨글라드바흐는 핵심 공격수 3명이 이탈하며 득점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수비 불안도 해결되지 않아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프랑크푸르트도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력이기 때문에 한 골 차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이 예상됩니다. 라리가 10번째 경기 분석. 레알 마드리드 대 AT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진 붕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디거, 밀리탕, 카르바알, 알라바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뒷문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센터백 조합은 본래 센터백이 아닌 투아메니와 아센시오로 수비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도 카마빈가의 부상 이탈로 볼 배급과 압박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공격력은 강력합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최전방을 이끌며 벨링엄도 중원에서 득점력을 갖춘 카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불안정성이 공격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실점 이상 허용한 경기가 없었지만 이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이번 아틀레티코전에서는 수비 공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완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즈만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결정력을 유지 중이며 훌리안 알바레스도 점차팀 전술에 녹아들면서 득점력을 보태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주전 수비진이 큰 결장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르노르망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점이 변수지만 히메네스와 랑글레 조합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비 경기에서는 보통 철저한 수비 후 역습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불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 붕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큰 점수 차가 나지 않았으며 더비 특성상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결국 승점 1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2.5 언더 접근이 유리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